안녕하세요. 자, 86억 원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반대로 1,600만 명은 다시 돌아왔다. 오늘 디지털 세상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바로 86억 원입니다. 와, 정말 큰 돈이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하룻밤 사이에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액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숫자, 1,600만 명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죠. 참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이 사라졌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 이 두 사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도난과 회복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거액의 돈이 도난당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떠나갔던 사용자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는 데 성공했죠. 오늘 이 완전히 상반된 두 사건 뒤에 어떤 교훈이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이코머스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클릭 한 번에 정말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해커들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 계정 한 100여 개에 침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수법이 진짜 교묘해요. 물건을 훔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판매 대금이 들어올 은행 계좌 정보 있잖아요. 그걸 자기네들 걸로 아주 살짝 바꿔치기 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83개 계정에서 무려 8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해커들 주머니로 그냥 쏙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알리익스프레스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한 건 당연하고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한 이자까지 쳐서 돌려줬다고 해요. 위기를 오히려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 거죠.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보안 시스템도 싹 뜯어 고쳤고요.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 도난 사건 말고요. 회복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이커머스 거인이 단 40일 만에 떠나갔던 사용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성공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쿠팡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번 휘청했었잖아요. 그때 쿠팡이 사용자들한테 5만 원 쿠폰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보상을 제시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떠났던 사용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1일 활성 이용자 수가 다시 1,600만 명대를 회복한 거예요. 딱 40일 만에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한 거죠.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이런 확실한 보상이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개별 사건에서 눈을 돌려서요. 좀 더 큰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린 앱들 있잖아요. 이제면 원래 기능에만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의 시선을 1초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관심쟁 탈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그냥 인기 순위 쭉 보여주는 게 거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개인 비서 수준이에요. 성별이나 나이, 원하는 가격대 같은 걸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딱 맞는 선물을 골라주죠. 선물 뭐 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확 줄여주고 바로 결제까지 이어지게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지도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이 그냥 길만 찾아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흑백 요리사에 나온 맛집 리스트, 아니면 요즘 핫한 두바이 쿠키 성지순례 지도,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테마 지도를 만들고 서로 공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서 취향을 공유하는 하나의 커뮤니티, 거대한 콘텐츠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미국에서 유튜브 광고의 3분의 2, 그러니까 67%가 어디서 시청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정답은 놀랍게도 TV 화면입니다. 이 현상을 만든 주역은 바로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TV, 즉 커넥티드 TV입니다. 거실에 있는 큰 TV로 유튜브를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서 광고주들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방송국의 가장 큰 돈줄이었던 TV 광고 시장의 주도권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전환점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시장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규제라는 외부의 압박과 혁신이라는 내부의 움직임, 이 두 가지 상반된 힘 사이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의 바람입니다. 요즘 호주나 영국을 중심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아주 거세지고 있어요. 단순히 유해 컨텐츠만 문제가 아니라 무한 스크롤처럼 사람을 중독시키는 기능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기업들은 이런 규제에 맞서서 내부적으로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K-뷰티 플랫폼 화해가 내놓은 브랜디드 시딩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좋은 예인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브랜드랑 인플루언서가 일회성 광고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파트너가 돼서 함께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재활용입니다. 광고 콘텐츠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두면 SNS든 쇼핑몰이든 홈페이지든 어디서든 계속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케팅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첫째, 이커머스의 심장은 결국 신뢰입니다. 보안이 뚫리거나 한번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우리가 쓰는 앱의 진화는 결국 우리의 시간과 돈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재밌는 기능을 내세워서 우리를 어떻게든 더 오래 머물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 시장의 미래는 규제라는 힘과 혁신이라는 힘이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는 AI, 우리의 취향을 공유해주는 플랫폼. 디지털 세상은 분명 점점 더 똑똑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진짜 통제권, 그러니까 주도권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알고리즘에게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